네, 그럼 시간이 되었으므로 저희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 입시 설명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컴퓨터공학부 학부장을 맡고 있는 하순혜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현장에는 지금 우리 교무부 학부장님이신 김진수 교수님도 같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컴퓨터공학부 입시 설명회를 하는 이유는 사실은 저희 많은 분들이 서울대학교 컴퓨터공학부의 대학원에 좀 오셨으면 좋겠다, 좋은 분들이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고, 그 이유는 최근에 보니까 컴퓨터를 하는 분들의 인기가 너무나 좋아가지고선 이제 학부를 마치고선 바로 취업을 하는 분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제 사실은 그것이 현실이고, 그리고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보면 컴퓨터 경기가 산업 경기가 굉장히 좋을 때는 대학원에 잘 안 오거든요. 예, 그래 이제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래서 아, 뭐 학부를 마치고선 바로 취업하는 것도 좋지만 대학원을 오는 것이 왜 좋은지, 그것이 왜 필요한지, 그것을 좀 더 설명을 좀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거를 먼저 설명을 드리고, 초반부에는 대학원에 오는 것이 왜 좋은지를 설명을 드리고, 바로 취업하는 것보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로서는 절차. 그럼 대학원에 오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림으로써 제가 한 20분 정도 가량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처음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사실은 제가 좀 전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학부를 마치고 취업을 하는 게 많긴 하지만, 사실은 학부 교육은 그 특성상 기초를 가르치는 그 교과정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최신 기술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진 않아요. 그래서 학부를 마치면은 컴퓨터에 대한 기초는 잘 배우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을 뭐 할 수 있게 되고, 뭐 그런 거고, 실질적으로 이제 회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좀 회사 일을 잘 할 수 있는 그 정도는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위에서 시킨 일을 잘하는 거랑 자기가 주도적으로 더 참신한 아이디어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오면은 첨단 기술과 새로운 아이디어가 무엇인지를 배우게 되는데, 사실은 그러한 기술을 배우지 않고 졸업해서 취업하는 거랑 그 기술을 배우고 취업하는 거랑은 큰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대학원에 와서 배우는 것은 수업을 통해서 배우는 것보다는 대학원 생활 가운데서 연구 프로젝트를 통해서 연구 과제에 참여하면서 배우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대학원에서의 교육은 수업 시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 생활 자체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또 각각의 연구 과제들이 다 최첨단 문제들을 풀어요. 그리고 대학원에 오면 논문을 쓰게 되는데, 논문도 기존에 없던 걸 갖다가 아이디어를 내야지 논문이 쓰여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문제, 그 다음에 최신 기술, 이런 것들을 갖다가 우리가 어떻게 습득하고 어떻게 적용하는가, 그걸 갖다가 배우는 게 대학원 교육이죠. 그 대학원 교육이 학부 교육이랑 그러면서 차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주 권유하는 것은 취업을 하더라도 최소한 석사까지는 하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박사까지 하고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러냐 하니까, 내가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회사에서 주어진 일을 잘 해내는 프로그래머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 아니면은 컴퓨터 전문가로서 인정을 받을 것이냐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각 기업에서나 이제 회사에서 유명한 잘 나가는 그러한 연구자들을 보면은 그분들은 다 대학원 졸업하신 분들이 많아요. 박사를 받은 분도 많고, 다 대부분 박사를 받고 석사를 받고 취업을 했는데, 그분들이 이제 후배들을 뽑을 때는 학부 졸업생들을 뽑아간다고요. 그러니까 좀 우리 학교에서 볼 때는 좀 약간 안타깝죠.
그래서 좀 더 훌륭한 인재들을 학교가 배출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원을 오면은 진로에 대한 결정을 좀 더 늦출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정말 취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창업을 하는 것이 좋을지, 연구를 좀 더 하는 것이 좋을지, 학계로 가는 것이 좋을지. 근데 이제 이런 대학원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진로가 아예 정말 아이디어가 좋아 창업을 하든지 회사로 가는 거 일찍 정해지는 거죠. 네. 이제 그런 거 때문에 저희가 대학원을 좀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원 연구실이 그러면 대학원에 가서 무슨 연구를 하고 있지? 학부 교육을 통해서는 잘 몰라요. 그리고 학부 전공 수업과 그러니까 학부 전공 수업에서 어떤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교수님은 대학원에서 그 과목을 연구를 하시나? 뭐 그렇게 딱 매치가 되는 교수님도 간혹 계시지만은 대부분은 상관관계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학부 교육은 기초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교수님이 어떤 과목을 가르치는지 가르칠 수 있어요. 근데 저희가 좀 더 전공 매치를 해서 과목을 가르치시긴 하시지만은 그래서 학부 수업 때 한 번도 만나 뵙지 못한 교수님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우리 학과의 교수님들. 그분 연구실들이 어떤 연구를 하는지에 대해서는 좀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죠. 그리고 그거는 확실해요. 뭐냐니까 연구는 그리고 컴퓨터 분야의 지식은 이렇게 유행을 따라가지 않습니다. 결국은 다 중요해요. 어떤 분야든지 간에. 물론 내가 좋아하는 분야는 따로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그 분야가 되게 잘 나가는 것 같고 인기가 좋아 사람들이 쫙 몰리지만은 꼭 그렇다 그래서 그 분야를 내가 가야만 된다라고 결정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인공지능이 굉장히 대세인데 근데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특정한 분야가 아니고 모든 분야에서 다 필요한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AI는 사실은 우리 학부에 있는 교수님들 중에서 이게 AI에 관계 없는 일을 하는 분들은 거의 안 계세요. 다 AI랑 관련된 일을 하고 계세요. 그 시스템 쪽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응용 쪽에서 일을 하시든지 아니면 AI의 뭐 코어 쪽에서 연구를 하시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 너무 대학원 연구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리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최첨단의 기술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거 너무 인기에 영합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학과 교수님들이 인턴을 많이 이제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대학원에 입학하기 전에 교수님들한테 인턴을 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연락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그러면 교수님들이 그래 인턴을 갖다가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은 그럼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수님들의 연구를 참여하는 그런 기회가 되고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그 학생들을 관찰하는 입장이 되고 이제 그러한 거를 통해서 제 말씀드린 초점은 대학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인턴 기회를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연구실이 도대체 어떤 연구를 하고 있는지를 사실은 웹페이지만 봐서 잘 모르고 그 다음에 물론 동영상을 만들긴 했지만 좀 부족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거죠. 그래서 제가 맨 처음 얘기한 것처럼 대학원의 문호는 활짝 열려 있어요. 근데 대학원 진학률은 안타깝게도 낮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컴퓨터 인력이 굉장히 필요하다 그러는데 컴퓨터 인력이 필요한 이유는 프로그램을 잘할 수 있는 사람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원을 졸업한 그 전문 지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을 학교가 많이 배출하지 못하는 게 좀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대학원 진학률이 좀 낮아서. 그래서 저는 이제 대학원에 가급적이면 우수한 학생들이 많이 와서 그러면 본인한테도 좋고 이 나라에도 좋은 그런 거를 갖다가 좀 홍보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아울러서 복수전공, 부전공에도 기회가 열려 있습니다. 대학원에는 뭐 주전공 학생들에게 주전공 학생뿐 아니고 복수전공, 부전공 학생들도 대학원으로 많이 진학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입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일정과 과정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후기 모집 일정은 지금 온라인 접수가 4월 11일부터 일주일 동안 시작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입시가 2번에 걸쳐서 이루어지는데, 면접 및 구술고사가 4월 22일 날 있고, 심층 구술고사가 4월 29일 날 있습니다. 그 사실 심층 구술고사가 끝나고 나면 그러면은 이제 합격이 거의 결정이 되죠. 합격 최종 합격자 발표는 6월 9일이지만 사실은 4월 29일이면은 합격인지 아닌지가 이제 판단이 납니다.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입시 규정을 보면은 저희가 석사랑 석박사 통합과정, 그다음에 박사 이 3가지로 따로 뽑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은 뭐 석사나 석박 통합과정은 학사를 졸업한 졸업자가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박사는 석사를 받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졸업 요건과 아울러서 영어 성적에 대한 최소한의 커트라인이 있습니다. 그와 만족하면은 누구나 다 자격이 있습니다. 이거는 아주 쉽고요. 자, 그러면 이제 저희가 어떻게 선발을 하는가? 구술고사는 먼저 구술고사를 봐요. 구술고사는 이제 저희 4과목을 정했습니다. 4과목과 아울러서 각 과목에 있어서의 이제 대표가 되는 텍스트북도 이미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제 컴퓨터 구조, 운영 체제, 자료 구조, 전자회로 이 4과목의 중에서 2과목에서 문제를 신청해요. 그래서 2과목의 문제를 구술고사로 풉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각각 분야마다 문제를 갖다가 한두 문제 내거든요. 한두 문제를 출제를 하면은 그러면 시험 보는 이제 수험생은 그러면 그 문제를 미리 봐요. 미리 보고 답을 생각하고 있다가 그 다음에는 이제 교수님들 앞에 들어가서 답하는 거죠. 주어진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고 있다가 답을 합니다. 그러면 구술고사의 목적은 저희가 이제 이것이 컴퓨터 구조, 자료 구조, 운영 체제, 그러니까 컴퓨터 분야의 기초고, 전자회로는 이렇게 컴퓨터 전공하지 않은 전기 정보를 전공한 학생들도 우리 컴퓨터공학부로 들어오신 통로를 열어주기 위해서 만든 과목이에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게 되면은 2문제 중에서 이제 아주 못 푸는 사람들을 걸러내기 위한 장치입니다. 그러니까 구술고사는 대학원의 수업을 따라올 수 있을지를 한번 체크해 보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능하면 구술고사는 다 통과시키려고 해요. 아주 엉터리가 아니면, 아주 좀 못하지 않으면. 하지만은 이게 이제 문제가 그렇다 그래서 아주 쉽진 않죠. 그러니까 공부가 좀 필요할 수 있고, 그 정원의 120%에서 150%를 뽑는다. 그러했는데 저 퍼센트 비율도 저희가 지원자가 많으면 더 많이 붙일 수 있어요. 정원. 왜 그런지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그래서 구술고사를 합격이 되면 이제 그때부터가 문제인데, 구술고사를 합격을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일주일의 기간 동안이 주어지는데 그 일주일의 기간이 심층구술고사 기간이라고 해가지고선 수험생이 교수님들을 1대1로 만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구술고사 시험 보고 나서 결과가 주말에 발표가 되거든요. 그러면 그 주말 기간 동안이나 늦어도 주초까지는 자기가 이제 면접을 할 교수님들을 정해야 돼요. 그래서 교수님들한테 연락을 해야 돼요. 이메일로 연락을 하든지, 제가 교수님 연구실에 관심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수님은 그 학생과 인터뷰를 합니다. 그러면서 매치메이킹이에요. 학생이 원했고 교수가 뽑겠다 그러면서 합격이고 선발되는 겁니다. 그런데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러 사람이 관심 있다고 연락이 올 거거든요. 그러면 그 중에서 내가 누구를 뽑을지는 다 보기 전까지는 결정 내리기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제가 학생을 한 명을 뽑으려고 했는데 한 5명이 신청을 했다. 이제 5명을 다 만나보겠죠. 그 다음에 한 명을 뽑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생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아, 내가 자네를 뽑지 못하겠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깨끗하게 마음을 비우면 되잖아요. 그런데, 아, 내가 다른 학생도 좀 보고 고민을 좀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학생은 불안하죠, 그러면. 그러니까 학생도 다른 교수님을 찾아뵈야 돼. 그러니까 나는 저교 연구실이 아니면 안 되겠어. 라고 하면은 그 교수님이 받아주지 못할 확률이 꽤 있거든요. 그러지 말고 학생도 교수님을 여러 분을 찾아뵙기로 플랜을 세우고 교수님도 학생들을 여러 명을 만나보고 그래서 매치메이킹을 하는 과정이 걸립니다. 근데 이런 경우가 작년에 있었어요. 교수님이 그 학생을 선발하기로 했는데 그 선발하기로 해서 이제 교수는 그렇게 결정했는데 그 학생이 다른 교수님을 또 만나가지고선 다른 교수님한테 가기로 결정을 한 거예요. 교수님은 자기가 그 학생을 뽑기로 알고 있었는데 뽑는다고 해가지고선 근데 그 학생 같은 경우는 다른 교수님한테 간다라고 했으니까 그것은 프로토콜에 어긋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은 합격을 할 때에 교수님이 내가 뽑겠다라고 한 건 사인을 해가지고선 이제 합격 통지를 주니까 그래서 만약에 교수님이 뽑겠다고 하고 학생이 어그리를 했으면 거기서는 다른 교수님을 찾아뵈면 안 돼요. 근데 그거 사인을 하지 않았을 때까지는 괜찮아요. 교수가 뽑기로 하고 학생이 가기로 했다는 그 두 사람의 약속이 딱 이루어지는 그 순간 이후에는 다른 교수를 찾아보면 안 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니까 내가 여러 교수님들을 다 만나 뵀는데 이미 뭐 시간이 약간 타이밍이 어긋나서 아무도 내가 나를 안 받아주겠다 그래요. 그 경우에 기회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 어떻게 기회가 있냐면은 지금 요것이 이제 제가 2차 심층 구술 면접이라는 게 있어요. 제가 앞에서 이제 1차 연구 참새 기간을 설명을 드린 거고 개별 면담을 통해서 이렇게 쭉 하는 건데 교수님들이 처음에 뽑기가 어려운 이유는 교수별로 TO가 있거든요. 그래서 TO 내에서 선발하려고 해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학생도 교수님을 찾지 못하고 교수님도 학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을 때는 그 일주일 뒤에 금요일 하루 동안에 마지막 매치메이킹을 합니다. 그랬을 때 이제 교수님을 정하지 못한 학생들이 다 모여요. 그리고 교수님들도 이제 연구실에서 기다리고 계세요. 그래가지고선 자기가 일지망을 써냅니다. 내가 어느 교수님한테 가겠다. 그러니까 TO가 아직 채워져 있지 않은 교수님들이 나와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어느 교수를 만나 뵙겠다라고 해서 적어내면은 그 교수님과 이제 1대1로 면담을 합니다. 그때는 1대1, 네, 한 교수님에 또 두세 명이 몰릴 수 있죠. 그럼 두세 명이 다 같이 또 면담을 해서 교수님이 여기서 한 명을 뽑아요. 그렇게 되는 걸 라운드 로빈 방식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학생이 포기하든지, 난 더 이상 어느 교수님도 갈 데가 없겠다라고 포기하든지, 교수님이, 나는 안 받겠다라든지, 그럴 때까지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학부의 대학원 입시는 가급적이면 이제 학생들을 받으려고 하는 거고, 그 대신에 학생들은 내가 어느 교수님 연구실에 가서 연구를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싶다라는 것에 대해서 미리 좀 생각을 하고 여러 교수님들을 생각하고 있으면은 합격에 도움이 많이 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궁금한 게 있으면 다시 질문 받을게요. 그리고 교수 선발에 대한 TO가 있는데 우리 학부는 기본적으로 교수님 한 분당 3명의 석사나 석박 통합을 받을 수 있어요. 3명까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최근에는 저희가 그 교수님들이 전기에 1명, 후기에 1명까지 더 받을 수 있도록 기회를 드려요. 그래서 6이라 그래서 저희가 한 교수님이 5명, 1년에 5명까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저희 학부 내에서. 그래서 TO가 내가 1명밖에 안 남았다 할지라도 녀석을 1명 더 사용해서 2명을 뽑을 수 있는 거죠. 후기 같은 경우에. TO가 없는 분들도 녀석을 통해서 또 뽑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대학원 학생들이 지원율만 높으면은 저희가 여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충분히 많은 사람들을 대학원으로 뽑을 수 있다. 라는 거를 이야기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석이 생겼어요. 그래서 교수님이 여석으로 뽑겠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면 대부분이 그 교수님이 한 명의 여석을 뽑는 것은 대부분 보장을 해드리는데 여석으로 뽑겠다 그랬을 때는 그 다음에는 학부장인 제가 결정을 합니다. 여석이 넘천 더 추가로 여석을 원하는 경우에는 이제 학부장인 제가 이제 합격 여부를 이거는 좀 곤란하다. 다른 교수님한테 찾아보든지 아니면 합격이 안 되든지 그런 것들은 학부장의 권한으로 이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차 심층구술 면접이라고 한 게 이게 제가 마지막 날 금요일 날 하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연구실 탐색 기간 중에서 합격이 된 학생들을 제외하고 심층구술 면접을 실시하는데 한 라운드에 한 교수님을 방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매 라운드마다 매치메이킹이 딱 이루어지면은 남은 교수님들과 남은 학생들이 또 이제 매치메이킹을 하고 그래서 끝까지 라운드를 반복합니다. 더 이상 학생들이 포기하고 교수가 포기할 때까지. 이게 이제 정원이에요. 정원. 이 정원에서 한 가지 유의할 것이 AI 협동과정이라는 게 있어요. 협동과정 인공지능 AI 대학원이 있는데 거기에 우리 학부의 8분의 교수님이 거기에 이제 참여하고 계시고 사실 9분이죠. 그리고 그분들이 3명의 정원 중에서 2명 내지는 1명의 정원을 굴로 입안에서 뽑으세요. 그래서 AI 협동과정을 통해서 지원을 하면은 거기에서 대학원에 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학과 여기에 보면은 뭐 강희 교수님, 김건희 교수님, 김성교, 최영현 교수님, 유승주, 이상구, 장병탁, 전병공, 황성훈 교수님. 그냥 저분 연구실을 가고 싶다. 그랬을 때는 그러면은 컴퓨터 공학부로 지원하지 않고 인공지능 협동과정으로 지원하시는 것이 나쁘지 않다는 거예요. 그쪽을 통해서 그 연구실을 갈 수 있으니까. 그리고 여기에 인원을 보시면 모집 인원이 협동공학부 내 저희가 석사는 9, 석박통합은 17, 박사는 5. 그리고 협동과정은 훨씬 더 정원이 많아졌죠. 석사가 11, 석박통합이 34, 박사가 5. 그러니까 이제 저 인공지능 분야로 대학원을 가고 싶으신 학생들은 협동과정으로 중복 지원이 안 되니까 컴퓨터공학부로 지원을 하든지 협동과정으로 지원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협동과정으로 지원하는 것이 또 좋을 수 있어요. 저거는 교수님들과 상의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분 교수님들한테 연구실을 가고 싶다 그랬을 때에는 근데 그 어느 쪽 통로를 통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그렇게 됐을 때에 이제 협동과정으로 오는 게 더 쉽겠다. 교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협동과정으로 지원하면 좋을 것 같고 일반 대학원으로 컴퓨터공학부 대학원으로 오는 게 좋겠다. 그러면 글로 지원하시면 될 것 같고 교수님들이 아마 가이드를 해주실 것 같아요. 예.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이제 감안하셔서 그래서 협동과정으로 대학원을 진학할 수 있다. 근데 어느 통로로 들어오든지 간에 똑같아요. 교수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예, 협동과정으로 학생을 받든 컴퓨터공학부 대학원을 받든 차이는 하나도 없어요. 대학원 연구생활 똑같고요. 뭐가 졸업장이 달라지고 졸업장에 컴퓨터공학부 박사라든지 인공지능 협동과정 박사 그게 달라지는 게 있고 이제 또 다른 달라지는 게 있다면은 컴퓨터공학부로 대학원을 오면은 TA를 반드시 한 학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인공지능 협동과정으로 하면은 TA를 안 해도 된다. 뭐 그런 게 있고 뭐 졸업 요건 과목 저쪽으로 하면 AI 관련된 과목만 쫙 들으면 되는데 이제 컴퓨터공학부로 오면은 이제 AI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들도 과목을 들어야지만 되는 과목 이수 조건이 다르고 몇 가지 행정적인 차이가 좀 있지만 실질적으로 하는 연구는 차이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컴퓨터학부의 교수 연구 분야는 이미 뭐 홈페이지에 잘 나와 있으니까 이제 보시면 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와 안녕하세요. 컴퓨터 이론, 네트워크, 시스템 소프트웨어, 그래픽스 한 이게 쫙 있잖아요. 그러니까 컴퓨터 공학부로 들어오면은 이 분야 중에 모든 것 중에 사람 뽑는 거고 앞에서 나와 있는 이 협동 과정은 인공지능만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인공지능이 하도 핫하니까 그쪽으로 훨씬 많은 학생들을 뽑고 있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 공학, 인공지능을 전공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아마 이제 협동 과정을 통해서 들어가는 것이 더 문호가 넓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마지막 페이지인데 올해 새롭게 시작된 제도가 뭐냐니까 이것은 우리 학교 학부 학생들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학부 학생들에게 학사, 석박사 통합 연계 과정. 이거는 그러니까 학부를 마치기 전에 대학원에 입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석박 통합 과정으로 바로 입학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제 7학기째 그거를 갖다가 허용하려고 하는데 7학기째 자기가 이제 성적이 되고 여기 성적이 직전 두 개 학기에 성적 평점 평균이 3.5 이상 그 다음에 총괄 성적 평균 3.3 이상인데 내가 대학원을 가고 싶다. 그럴 때에는 대학원 입시를 치르지 않고 학부생인 상태에서 대학원 이제 과정을 들어가겠다라고 신청을 하는 거예요. 학사, 박사 연계 과정이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가 지금 모집 인원을 갖다가 현재 3명으로 잡았어요. 저 인원을 늘릴 수가 있는데 얼마나 지원자가 많냐에 따라서 그래서 본교 학부 학생들 같은 경우는 대학원 입시 없이 석박 통합 과정으로 바로 진입하는 게 요번 학기부터 생겼습니다. 다음 학기부터 생겨가지고 그러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학위를 받을 때까지의 기간이 단축이 되겠죠. 학위 과정은 수업이나 수료되는 수업을 듣는 것이 단축이 되는 그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학사 과정의 졸업 논문이 면제되고 입학 시험이 면제되고 그냥 학부 마치고선 바로 대학원에 들어오는 거니까 그런 제도가 이제 생겼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다 드렸어요. 벌써 한 30분 됐네 벌써. 자, 이제는 이제 여러분들의 제가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분들은 직접 손들어 질문해 주시고 그 다음에 채팅으로서는 채팅창에 남겨주셔도 좋고요. 줌으로도 마이크 켜고 질문하실 수 있나요? 네, 마이크에 켜시고 질문하셔도 좋습니다. 그러면은 대학원 이제 입시에 관해서 질문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아무 질문 없으세요? 네. 경쟁률. 예, 경쟁률에 대한 질문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률에 대한 질문이 나왔는데, 협동과정 같은 경우가 경쟁률이 작년 같은 경우, 지난 학기 같은 경우 약간 높았고요. 그 다음에 석박통합은 경쟁률이 좀 낮아요. 석사가 경쟁률이 좀 높습니다. 석사는 작년 같은 경우 한 2대1쯤 됐고 근데 워낙 경쟁률이 낮아도 타교 출신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외국에서 들어오고 실제 경쟁률이 높진 않아요.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석박통합과정, 그러니까 협동과정 인공지능 같은 경우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거기는 석사 TO가 굉장히 작아요. 지금 잠깐 늘려놓긴 했는데 그래서 석사 경쟁률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 것은 선발 인원이 작아서 그렇고 석박통합 같은 경우는 협동과정 인공지능도 경쟁률이 한 2대1, 3대1 정도 되는 것 같고 근데 우리 본 학부, 컴퓨터공학부 같은 경우 석박통합 경쟁률이 한 1.5대1 정도 많으면 좀 작았어요. 그래서 저는 석박통합으로 더 많이 들어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또 다른 질문은 막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가 본 거가 네. 예, 거기 답도 행정실에서 바로바로 주고 있어서 제가 답을 안 해도 될 것 같은 질문도 있는데 그 채팅창에 보면은 예, 지금 교수님 TO가 기본적으로 꽉 찬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저 1년에 3명 뽑는다 그랬는데 전계 3명을 다 뽑은 교수님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TO가 빵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석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별로 최소한 1명 정도씩은 더 받을 여지가 있어요. 여지가 있어서 그건 교수님들한테 통해서 알면 예를 들어서 AI 분야 교수님 같은 경우는 우리 학부에서 여석을 받을 수도 있고 인공지능 협동과정에서 여석을 받을 수도 있어요. 거기 여석이 있으니까. 그래서 인공지능 협동과정에 참여하는 교수님들 같은 경우는 TO 외에 2명을 더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지요. 네. 그리고 학사, 석사, 박사 통합 연계 과정의 경우에 이제 수업을 학부 때 대학원 걸 들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논문을 쓰지 않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논문을 쓰는 학교 논문 쓰느라고 수업을 덜 듣고 하는데 그거 갖다가 그냥 그대로 쭉 수업을 들으면서 대학원 과정을 가니까 보통 4학년 2학기 때 잘 수업을 듣지 않고 그 다음에 석사 졸업할 때도 수업 듣지 않고 뭐 이러는 것 때문에 그 기간을 다 세이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업으로 수업 기간이 짧아지는 게 맞습니다. 복수 전공으로 하는 경우 졸업 기준이 현재 54학점보다 복수 전공생 그 질문에 대해서는 이정원 선생님 혹시 아시나요? 네? 네. 네. 복수 전공 학생들이 학사, 박사 연계 과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성공 복수를 할 수 있으면 그렇네요. 54학점 이상, 54학점 이상의 전공 학점이죠? 네, 거기 예, 그 질문 중에서 복수전공 학생도 54학점 이상 전공을 들었으면 학사랑 박사 연계 과정을 진입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 서류 심사에서 학생들을 탈락시키지 않습니다. 서류 심사는 그냥 다 통과하고요. 그래서 구술고사까지 본 다음에 그 다음에 심층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서류 심사는 스크리닝 하지 않습니다. 면접 답변을 영어로 진행할 수 있는데 교수님들이 영어를 잘 알아들으시기 때문에 예, 답변을 영어로 할 수 있을 겁니다. 문제 없을 거예요. 영어를 잘하면 교수님들이 좋아할 텐데. 또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아, 자료구조 시험 말하는 거겠죠? 입시 때 자료구조 같은 경우는 내가 자료구조 문제를 기억을 못해서 그러는데 파이썬으로 위준지, C 위준지 자료구조 문제가 상관없을 것 같은데, 그죠? 프로그램 언어랑 관련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알고리즘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언어에는 그렇게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전공은 대학원 협동과정은 완전히 다른 학사 단위예요. 그래서 소속이 컴퓨터공학부도 아니고 다른 학부도 아니고 인공지능 협동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별도의 학사 기구입니다. AI 대학원이라고 해서 요새는 이제 국가에서 이제 AI 대학원 이제 그런 프로젝트로서 돈을 받고 있고요. 협동과정은 서울대 내 여러 개가 있어요. 뇌인지 협동과정도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컴퓨터랑 관련되어 있는 거 보면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제 오히려 그쪽 면에 특화된 대학원 교육을 받는 것이죠.
대학원 입학 구술고사 기출. 입학 구술고사 기출 문제가 공유가 되나요? 그건 안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예, 비주류 과목을 택하는 것에 핸디캡이 없습니다. 예, 비주류라고 전자외로 얘기하는 거라면은 예, 핸디캡이 없어요. 예. 컴퓨터공학부가 연합전공 인공지능 과정생도 통합연계과정. 학사 박사 통합연계과정을 말하는 것 같은데 연합전공은 아닐 것 같은데, 그죠? 예, 복수전공까지만이니까 예, 인공지능 연합전공이 학사 박사 통합과정으로 되는 건 없을 것 같아요. 네, 그건 아닐 것 같습니다. 예, 연합전공 인공지능도 일종의 복수전공이지만 그 소속 학과가 컴퓨터공학부가 아니기 때문에 예, 박사 통합과정은 컴퓨터공학부 프로그램이어서 그건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사 박사 통합과정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시면 저희가 저 TO를 늘릴 수 있어요. 지금 3명이라고 되어 한번 했는데 저건 5명, 10명까지 저희가 나중에 늘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건 추세를 보면서 정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냐면은 학생들이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석박 통합과정을 하면은 반드시 박사까지를 가야 되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석박 통합학원을 갔다가 중간에 석사만 하고 끝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나는 석사만 하고 말 거야 라고 하면 석사로 들어오시는 게 맞고 근데 아직 잘 모르겠다. 나는 석사를 하고 취업을 할지 박사까지 갈지 잘 모르겠다. 그러면 석박 통합을 갖고 들어오는 게 맞아요. 그리고 나서 하다 보니까 나는 박사까지 가는 것보다는 석사로 마치고 마는 게 좋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교수님한테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석사만 하고 마치겠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석박 통합으로 들어오는 것이 더 자유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석사로 들어오면은 내가 그냥 진로를 석사만 하고 나갈 것이다라는 걸 정해버린 거고 석박 통합으로 들어오면은 이제 뭐죠? 내가 석사를 하고 나갈지 박사까지 갈지를 갖다가 결정하는 거니까. 석사로 시작해서 박사로 연계하는 게 석박통합과정이고요. 석사를 한 다음에 박사라는 것에 비해서 석박통합을 하면은 석사 논문을 쓰지 않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대신에 석사 학위증을 안 받죠. 그러니까 졸업증에 박사 학위만 있지 석사 학위는 없어요. 석박통합을 하게 되면. 근데 내가 석사 학위를 받고 싶으면 석사 논문을 써야 되는 거고 석박통합을 하면은 석사 논문 안 써도 되죠. 그러니까 저는 교수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석박통합을 더 선호해요. 왜냐하면 교수님들은 연구를 좀 오래 같이 할 사람을 학생들한테 선발하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2~3명의 학생이 지원을 했어요. 근데 한 명은 석사만 하고 나가겠다고 하고 한 명은 석박통합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석박통합을 하겠다는 학생을 뽑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럼 교수님마다 다른데 교수님은 연구를 오래 할 학생들을 뽑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리고 석박통합을 하려고 뽑았는데 그 친구가 석사 나간다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교수님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도적으로 교수님을 속이려고만 하지 않으면 예, 뭐 문제가 없고요. 그 질문이죠. 석박통합으로 들어와서 석사만 하고 나오면 교수 입장에서 부정적으로 보시지 않나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의도성에 따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다 그러면은 이거는 사람이 결국 신뢰의 문제니까. 근데 반대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석박통합으로 들어왔는데 뭐 예를 들어 제 같은 경우도 석박통합으로 들어와 가지고 박사를 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너는 석사만 하면 나가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내보낸 사람도 있고 반면에 석박통합으로 해서 너는 박사를 했으면 좋겠는데 그랬는데 석사만 하고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다 괜찮아요. 네. 뭐 관계 괜찮고 그 학생들의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볼 때
이제 교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학생이 잘 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예, 그러한 것들을 잘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정적으로 보시는 교수님이 뭐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의도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계실 수 있지만 저는 근본적으로는 차이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그러니까 학부를 마치고 취업하는 것보다 석사를 마치고 취업하거나 특히 박사를 마치고 취업하면은 요새 몸값이 천정부지입니다. 아마 컴퓨터공학부에서 박사를 수료한 다음에 취업하는 학생들을 보니까 예, 인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예, 저는 이게 바른 모습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회가 그렇게 고급 인력을 원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최소한 석사, 박사까지 한 인력을 원해요. 그런 졸업생들이 연구자들이 와가지고 알잖아요. 컴퓨터 소프트웨어나 컴퓨터 이쪽 분야는 한 명의 잘하는 사람이 예, 10명의 프로그래머보다 나을 수 있거든요. 한 명의 뛰어난 사람이 굉장히 영향력이 있죠. 그렇게 되려면 근데 최신 기술을 잘 배워놓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석사를 졸업하고 박사 입학할 때는 입시를 다시 치렀는데 박사 입시는 쉽습니다. 박사 입시는 내가 박사는 교수님과 1대1에서 결정이 돼요. 그러니까 석사나 석박 통합은 교수님과 미리 만나지 않고 들어올 수 있어요. 그냥 아무나 입학 시험을 본 다음에 교수님을 정하는 게 프로토콜인데 석사나 석박 통합은 박사는 입시 전에 반드시 교수님의 허락을 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입시를 보고 나서 교수를 정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박사는. 그러니까 박사는 교수님이 뽑겠다라고 하면은 그냥 뽑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제 입시도 구술면접고사나 그런 것들도 그냥 좀 이런 말 공식적으로 하면 그렇지만은 예, 설렁설렁합니다. 예, 교수님을 믿는 거죠. 그 교수님이 박사 과정으로 지도하기로 결정을 했으니까 그 학생 교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로. 영어 성적이 높으면은 가산점 없고요. 석박통합 지원으로 했을 때 접수 이전에 컨택을 못하면은 합격에 많이 불리해지나요? 저게 저거는 사실은 교수님마다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인기가 아주 좋은 연구실 같은 경우는 이미 인턴을 좀 많이 받아봤고 이제 인턴을 한 학생들이 잘한다 그러면은 교수님이 인턴을 통해서 잘한 학생들을 그냥 그대로 뽑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인턴하는 것이 유리한 연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연구실이 대다수는 아니에요. 대부분의 연구실은 석박 입시하기 전에 연락 안 해도 괜찮아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러니까 석사랑 석박 통합은 입시 전에 컨택할 필요가 없고 심층 구술 면접 그때 컨택을 하면 됩니다. 그때 하면 돼요. 구술 면접은 화상이 아니라 그거는 대면으로 합니다. 대면으로. 작년에도 대면으로 했죠. 예. 입시는 대면으로 했어요. 코로나가 극성일 때도 사회적 거리두기가 그럴 때에도 예, 대면으로 했습니다. 이 재앙이요, 재앙. 네. 그래서 네. 일단 지금 코로나 저번 주에 걸려가지고 연구소를 못 나왔고요. 그래서 그동안
아마 교수님들마다 다를 것 같은데 CCR 예제나 저한테 3명이 지원을 ADS 이런 거 했다. 찾아보면서 제가 1명을 뽑아야 된다. 그 그러면은 뭐 예제를 뭘 어떻게 보겠어요? 이해감을 찾았고 인물 보지 않을 것 같고 이제 보지 않을 것 그거를 같고 좀 더 통해서 이제 그거로 이제 물어보겠죠. 뭐. 그 관련된 스펙을 내용에 대해서 일단 얼마나 작성을 잘 알고 해봤어요. 있는가, 준비가 잘 네. 됐는가. 그래서 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확인받고 결국은 싶어서 네, 교수님마다 좀 일단은 다르긴 할 네, 터인데 한번 잠깐 아무래도 전공 관련된 네 거를 시간 물어볼 되군요. 확률이 높아요. 네. 근데 제가 계속 강조드리지만 문호는 많이 열려 네 있어요. 됐습니다. 특별히 여석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예, 저희가 작년에 경쟁률이 석사가 2대 1쯤 됐고 석박통합이 1.5대 1 됐다고 하는 1.5대 1보다 약간 작은 그 됐다고 하는 것이 여석을 뺀 정원에 대한 거거든요. 6가지 포함하면은 다 붙일 수 있는 건데 사실은 저희가 당연히 이제 저희가 기대하는 수준이 있으니까 다 선발은 하지 않죠. 그래서 떨어뜨리긴 해서 경쟁률 최종 합격률은 1대 1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더라도 무조건 다 선발하지 않으니까 교수님들이. 하지만 대학원을 가능하면은 많이 왔으면 좋겠다. 대학원에 오면 정말 많이 배운다. 더군다나 요즘에 저희 학부에 훌륭한 젊은 교수님들이 많이 계셔서 대학원에 오는 것이 네, 매년 달라질 겁니다. 아주 좋은 연구를 하는 교수님들이 아주 많이 계셔서 여러분들이 선택의 폭이 되게 넓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또 새로운 교수님도 많이 뽑을 거고 저희가 젊은 교수님들을.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혹시 김준수 교수님이나 전병근 교수님 여기 추가로 또 말씀해 주실 거 없으세요? 이슈에 관련해서. 지금 많은 분들이 온라인으로 참가하고 계신데 저는 정말 궁금하네요. 신춘구술 면접 때 면접. 그거는 이제 뭐죠? 그 교수님이 하는 전공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 DB를 하는 교수님 앞에 가서 제가 DB에 관심 있으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근데 DB 하는 교수님들 앞에 가서 저는 컴퓨터 구조에 관심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교수님이 뽑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심층구술 면접이라고 하는 것은 그 교수님이 무슨 연구를 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렇게 자기가 마음이 준비가 돼 있다. 뭐 이런 식이겠죠. 지금 여기 참가하신 분들이 한 60분쯤 되시는데 50 몇 분. 네. 여기가 지금 복수전공, 부전공, 주전공 학생들 분들이 많으신가요? 아니면은 타대학에서 오신 분도 계신가요? 타대학도 아시나요? 홈페이지 계셨으니까.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학점이요? 아, 학점은 교수님들마다 다를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왔을 때 학점 또 높은 사람을 선호하겠죠, 교수님들은 아무래도. 옛날에는, 아주 옛날에는 경쟁률이 높을 때는 본교생 같은 경우는 학점에 대한 제한이 있었어요. 학점이 낮으면 대학원을 진학하지 못하게 했는데 알고 봤더니 나 역차별이다. 타교생들은 학점이 좋은데
우리 학교 학생들은 학점을 짜게 주는 바람에 그래서 학점에 대한 건 없앴고요.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 학점은 뭐지? 성실도의 지표인 것 같아요. 학점이 좀 게을러서 놀아도 대학원에서 열심히 하면 잘하는 학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아무래도 학점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맡은 일에 얼마나 성실한가에 대한 지표로 활용이 좀 되지요. 그리고 학점보다는 어떤 과목을 들었는지를 더 관심 있게 봐요. 교수님들은 성적표를 볼 때. 왜냐하면 학점은 높은데 컴퓨터 관련된 과목은 별로 안 들었다. 뭐 그런 경우보다는 컴퓨터 관련된 과목을 좀 많이 들으려고 했었는데 좀 학점이 약간 떨어진다. 그거는 이제 다르게 판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의 추세는 뭐냐니까 자기가 어떤 연구를 했고 어떤 논문을 썼는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느 대학 출신이고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이제 유학 갔다 오는 것이 굉장히 장점이 많았어요.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미국에서 갔다 오면은 뭐 좀 더 나은 것처럼 보였는데 요즘은 좀 그런 건 또 많이 또 없어졌어요. 그래서 어, 국내에서 학위를 하고 국내에서 좋은 논문을 쓴 사람들이 좋은 대학으로 바로 교수로 임명되는 경우도 많이 생기고요. 그래서 서울대 박사로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고 서울대 박사로 카이스트 교수가 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카이스트 박사가 서울대 교수가 될 수 있고 사실은 그런 것들은 근데 그것은 이제 뭐죠? 개인의 실력이거든요. 논문을 얼마나 좋은 연구를 했는가 좋은 근데 제가 이제 유학 가는 거랑 비교를 좀 해요. 옛날에 유학을 많이 갔으니까. 근데 유학을 가면은요, 어, 좋은 연구하기가 좀 어려워. 그 얘기는 뭐냐니까, 좋은 연구 훌륭한 교수는 너무 경쟁이 치열해. 그러니까 유학생이 돼가지고선 아주 좋은 연구 훌륭한 교수님 밑에 들어가는 것은 정말 어려워요. 그냥 거기에 인기가 좋아가지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유학 가서는 자기가 원하는 분야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런데 국내 대학원을 가면은 자기가 잘하기만 하면 그럴 염려는 없어요. 내가 잘하기만 하면은 자기가 원하는 분야 연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기회가 마음 열려 있으니까 이렇게 장단점이 있다라는 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러면은 질문이 더 이상 없으면 이제 시간이 됐으니까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교수님 최대 몇 분까지 이거 제한 없습니다. 자기 능력껏 그냥 구술 면접 이후에 교수님 최대 몇 분까지 면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자기가 정하기 나름이에요. 근데 예. 학과 학생인 경우에는 전공 과목 수학 여부가 면접에서 영향을 끼치긴 하죠. 그 친구가 컴퓨터 과목을 얼마나 알았는지를 교수님이 알아야 되니까. 네, 청강을 통해서 공부했다라고 주장을 하면 교수님이 물어볼 수는 있겠죠. 실질적으로 그것을 제대로 공부했는지. 그러니까 대학원 과목이기 때문에 학부의 기초가 이제 좀 기초 위에 올라가는 전공이니까 기초 과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학과생인 경우에도 대학원 오고 싶다. 그럴 때 컴퓨터 과목을 학부 때 들었다라는 것을 어쨌든지 간에 증빙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대강 많은 질문을 받았고 제가 답변을 많이 해드려서 충분히 답이 됐습니까? 네, 그러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2022학년도 후기 모집 이제 대학원 입시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해야 된다면은 학부사무실, 학부행정실에 이정원 선생님한테 하시면은 제일 정확하게 알 수 있어요, 정보를. 우리 학부행정실의 이정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